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보시다시피 카니발 2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카니발 가솔린 모델과 카니발 디젤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카니발들은 구형 모델이에요. 지금은 새로운 모델의 카니발이 나왔죠. 이 카니발을 왜 가지고 나왔냐, 물론 이제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들의 카니발을 구매하실 때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비교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카니발 모델의 가솔린, 디젤을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차량의 트림도 다릅니다.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차이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엔진이에요. 그래서 엔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솔린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DI 엔진에 6기통 자연 흡기 엔진입니다. 그래서 터보는 달려있지 않고요. 가솔린은 이쪽에 이런 부분들의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은 CRDI 16V라고 써있네요. 이 CRDI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커먼 레인 엔진이죠. 4기통짜리 디젤이 들어가 있고 현대 기아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엔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차의 차이점이 또 어떤 게 있냐면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그 RPM 계기판이 다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RPM의 영역대가 서로 달라요. 이거는 가솔린 모델이고요. 가솔린 모델은 현재 RPM 게이지가 이렇게 8000 RPM까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디젤 차량의 RPM 사용할 수 있는 영역대는 6000 RPM까지고 최고 속도는 가솔린과 똑같이 240km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차량의 엔진 소리도 분명히 다르겠죠. 먼저 가솔린 차량의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었을 때 이 정도의 소리가 나고 시동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의 저의 대화 소리는 이 정도로 들리는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디젤 차량 한번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할게요. 디젤 차량은 현재 시동 걸었을 때 이 정도의 소리가 나고 시동 걸린 상태에서의 저의 대화 목소리는 이 정도로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나머지 차량에 대한 구조는 두 차량이 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연비 테스트 할 때, 그 주행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중고차 사실 때 어떤 형식의 엔진이냐를 보시기도 하지만 이 차량이 갖고 있는 어떤 옵션들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두 차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나왔을 때 옵션이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이런 등급으로 나왔었는데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급으로 출고가 되었었고 9인승 차량입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모델이었고요. 거기에 옵션이 조금 추가된 차량이고 똑같이 9인승 차량입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시트 배열에 따라서 차종을 또 나눌 수도 있는데 운전석부터 봤을 때 둘, 셋 이렇게 돼 있으면은 7인승 모델이고 이런 차량들처럼 9인승은 둘,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열 의자, 중간에 2열 의자에 있는데 그 2열 의자에 접이식 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11인승 모델까지 있는데
7인승과 9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나 보험료에 있어서 승용 모델 기준으로 나가게 되고요.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승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과 다르게 세금과 보험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제한이 걸려 있어요. 110km 이상 계속 밟았을 때는 그 이상 속도가 나지 않고 거기서 리밋이 걸려서 출력이 제한되고 있더라고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지금 보시는 이 휠은 19인치 휠입니다. 235 55R19의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크롬으로 반짝반짝하는 이런 휠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모델입니다. 235 60R 18이라는 타이어를 쓰고 있고, 19인치보다는 살짝 조금 작은 느낌이 있죠. 하지만 뭐 19인치와 뭐 큰 차이는 있진 않고, 대신에 크롬으로 반짝반짝 하진 않고 여기는 약간 이런 살짝 불투명한 금속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도 전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타이어의 두 개의 차이점이라면, 19인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좀 좋고, 차가 이제 뭐 코너링을 할 때나 이럴 때에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18인치가 19인치 대비 좋은 점은 19인치보다 연비가 좋고, 승차감이 더 이렇게 소프트한 느낌으로 느껴진다고 알고 있어요. 19인치나 18인치나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관상으로는 19인치가 좀 이뻐 보이긴 하겠지만, 연비의 이점은 18인치에 있기 때문에 차를 고르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카니발에 흔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도 있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런 버튼도 있습니다. 안에 탑승자가 안쪽에서 열고 닫을 때 쓸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운전자가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운전자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트렁크 여는 버튼도 있죠. 이 차에는 트렁크도 오토 테일게이트라고 하죠. 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도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게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열어야 되고, 여기에 있어야 될 버튼이 없죠. 그래서 손잡이로 열었다 닫았다 방식입니다. 이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에도 옵션을 넣어서 이렇게 오토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이 좀 되실 때도 있으시죠. 이 슬라이딩 도어가 닫힐 때 혹시나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꼈을 때 어떻게 되나. 이 옵션에 들어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에 이 스트랩 쪽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고무가 두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센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닿으면 문이 다시 자동으로 열립니다. 닫힐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닿으면 문이 다시 열려요. 팔이 걸리면 문이 다시 열립니다.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블레스급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리도 조절할 수 있고, 앞차에 따라서 가변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7인치 슈퍼비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전자식 브레이크가 아니고 파킹 브레이크가 풋 브레이크로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크루즈가 이렇게 일반 크루즈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노블레스에 있던 그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부분이 없고요. 그냥 일반 속도를 지정하면 그 속도만 유지하고 가는 그런 크루즈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3.5인치 모노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노블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후측방 감지 센서가 있고, 차로
감지 센서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C220이라는 거는 220V 인버터가 있어요. 이걸 어디에 쓰냐면 2열에 보면은 이렇게 뒤에 220V를 꼽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USB 단자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열게 되면 220V를 꼽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평소에는 꼽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저 앞에서 아까 220V 인버터라고 써 있는 거를 버튼을 눌러야지만 여기 작동을 해요.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던 후추판 감지라든지 차로 이탈 센서, 뭐 220V 인버터 같은 이런 옵션들은 현재 여기는 없고요. 여기도 인버터 자리에는 인버터는 없고 뒤에 열선 버튼만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이게 전동식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도 이렇게 옆에 있어요.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수동이고, 옆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젤 차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겨울철의 장점인데 PTC 히터라는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요즘 국산차에 나오는 디젤은 거의 이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디젤 차 신호 걸자마자 히터를 틀게 되면 예열이 되기까지, 엔진열이 올라오기 전까지 전기를 통해서 그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서 틀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카니발 디젤을 고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타자마자 온도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놓고 히터를 틀어 놓으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가솔린 차량보다 더 빨리 따뜻한 바람, 근데 그 뜨거운 바람까지는 아니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이렇게 미지근하면서 약간 따뜻한 바람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디젤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가솔린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 옵션은 이 정도로 비교를 해봤는데, 가장 구매할 때 가장 크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차량의 세금과 보험료, 유지비잖아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은 3300cc입니다. 디젤은 2200cc예요. 그래서 세금 차이가 좀 납니다. 물론 이제 차량의 연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3300cc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0만원대 정도 나오고 있고요. 2.2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원대 정도 전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될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서 지금 매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그 세금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가 좀 많이 차이 나실 건데, 이따가 제가 연비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평소에 그냥 이렇게 타고 다녔을 때를 비교해 보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솔린 모델 3400cc 가솔린 모델이 연비가 많이 안 좋습니다. 결국에는 사용 용도와 뭐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이유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을 잘 한번 감안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을 직접 주행을 하면서 연비도 어떤지, 주행 질감이 어떤지, 그리고 뭐 진동이나 소음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카니발 가솔린 모델의 연비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그 니로 2대를 가지고 연비를 측정했었는데, 그 방식과 유사하게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를 리셋을 하고, 네, 리셋을 했고,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의 주행 질감은 아무래도 가솔린이다 보니까 좀 부드러워요. 이게 거친 엔진의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잘 주행이 되는 중입니다. 대신 정차에서 출발할 때의
어떠한 그런 좀 답답함은 좀 있어요. 우리 차체가 무겁고 토크가 디젤보다는 조금 약하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약간의 좀 답답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히 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속으로 넘어갈수록 그 답답함은 조금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약간 이렇게 스무스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솔린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만족하실 거예요. 네, 도착을 했습니다. 평균 연비는 지금 7.0으로 나오네요. 카니발 디젤 모델의 연비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이 차량은 카니발 디젤 모델입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발할 때 이 토크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딱 밟았을 때의 한 박자 느린 굼뜸은 있는데 그 이후에 치고 나가는 힘은 확실히 가솔린보다 좋습니다. 근데 이 정차했을 때의 이 진동과 이 소음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정차 시에 드라이브 모드로 정차할 때와 요 N 중립으로 놨을 때의 요 진동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립으로 놨을 때가 아주 조금 미세하게 진동이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확인해 볼게요. 지금 평균 연비가 12.0 됐네요. 이게 도착했을 때 사실 12.5였습니다 12.5였는데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핸드폰으로 찍느라고 지금 잠깐 시동 켠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제 연비가 좀 떨어졌는데, 사실은 도착했을 때 12.5 정도 나왔습니다. 12.5, 12.0이 나와도 굉장히 좋은 연비죠. 지금 하나 또 떨어졌네요. 연비가 확실히 디젤이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비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연비에 있어서만큼은 디젤이 훨씬 우위에 있네요. 토크에 대한 그런 것들도 확실히 이 디젤 모델이 좋았고, 단 정차했을 때 뭐 한 20km 이내 저속이었을 때 그때는 좀 이렇게 진동과 소음이 좀 심했었습니다. 가솔린보단 디젤이 차가 조금 더 무거운 느낌입니다. 카니발을 데일리카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연비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디젤 모델이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뭐 나는 뭐 주말에 가끔 한 번씩 탄다, 그리고 주행량이 많지 않다, 어쩌다 한번 타는 거니까 연비보다는 일단 정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드러운 질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솔린 모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름이 없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888km 라고 뜹니다. 기름은 가득 넣었는데 587km 간다고 나옵니다.